자, 우리 이제 수학과제 탐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선생님이 원래 수업 때 의도했던 거랑 여러분들 했던 거를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수행평가 중에 인생 곡선 그리기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인생 곡선 그리기 수행평가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리로스쿨에 있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쌤의 처음의 의도는 자신의 인생을 수학적으로 되돌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건지 아니면 현재를 볼 건지 아니면 미래를 볼 건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인생을 수학적으로 되돌아보려면 어떤 키워드나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리로스쿨에 제시한 샘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생,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있는 미래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 그래서 과거 부분, 현재 부분, 이제 미래 부분 이렇게 설계를 해서 먼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다양한 인생이라는 건 얘들아 쌤도 아직 못 살아서 이제 볼 수 없는데 크게 뭐 자기 개발, 친구, 창업, 결혼, 가족, 취미, 문화, 기타 이렇게 이 육각형 정도 모양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다 적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 보았는데 자기 개발은 학창 시절이니까 공부랑 관련이 되고 친구는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없냐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직업적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고교학 전제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20살이 넘으면 교사 자격증,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원하는 대학 아니면은 직업 관련 대학을 가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대다수의 현실이 되고 이제 가족 관계는 이제 가족이랑 함께 많은 여행을 가거나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칸을 많이 채우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으면은 친구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랑 문화는 자신의 이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취미 생활을 빨리 가진 친구가 있고 늦게 가진 친구가 있고 기타 부분에는 만족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볼 부분은 여기에서는 수학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저런 나이대별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요소로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함수의 좌표, 평면 또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위에서 이런 요소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끄집어 내려고 하면 나이와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쌤이 샘플을 정해놨는데 아니면 나이와 성공, 나이와 실패라고 해서 실패한 걸 오히려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자신의 인생에서 5살 8번 행복했다. 8살에 6번 정도 행복했다. 14살에서는 가장 많이 우울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회복되는 거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좌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보는 경험이자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이와 행복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쭉 만들고 얘들을 이제 인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려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의 처음 의도는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이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인생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살다 보면은 내가 좀 행복이 덜 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때는 정말 모든 불행이 내 인생에서 다 겹쳐졌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쭉 완전 극악하게 내려가는 거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상승할 때는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생에 운이 오는 거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면 일관성 있게 올라가니까 1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다시 내려갈 때는 잘 모르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당하면 이렇게 불연속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수학 2에 나와 있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불연속점, 그 다음에 뭐 변곡점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수업 시간이 얘들아 수학과제 탐구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는 걸 쌤이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 너희들이 그래도 그냥 내 인생을 수치를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는 경험을 가졌으면은 한번 내 인생을 크게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얘들아 이렇게 급격하게 잘 되거나 아니면은 일정하게 잘 되거나 처음에 잘 되다가 이렇게 되는데 세 개 중에 얘들아 가장 싫은 곡선은 뭘까? 내가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1번처럼 성공하고 싶어, 2번처럼 성공하고 싶어, 3번처럼 성공하고 싶어. 자, 질문. 1, 2, 3 중에 제일 좋지 않은 성공은 뭘까? 1번이겠지?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 근데 쌤 기준에는 처음에는 엄청난 행운이 오다가 행운이 점점 줄어들면은 약간 심리적인 만족감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안정적인 사람의 성격이나 MBTI 같으면 2번처럼 아니면 선생님 나는 행복을 한꺼번에 가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3번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당장 성공이 필요해요. 당장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코스로 진입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곡선을 그리는 활동을 너희들이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면 그래픽 계산기나 아니면 지오지브라를 써서 하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샘플로 제시한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의 인생의 그 10대, 20대, 뭐 30대, 50대라고 해서 길게 이렇게 해 두었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 그 나이대별로 하고 있는 고민이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10대에는 자기 개발, 이제 친구가 중요하고 20대에는 뭐 연애도 하고 다른 취미, 여행도 많이 가고 자취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성과를 이렇게 직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나타내니까 이제 빈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수학적인 요소, 수학과제 탐구 시간에서는 수학적인 요소가 없는 것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주로 목적이다 보니까 1차 함수를 많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제 노력을 했으면 좋았다고 싶은 부분은 1차 함수 말고 지오지브라를 쓰면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걔도 쓰면은 다양한 너희들 시험에서 보던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인생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2학년 5반 친구들 중에서 수행평가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친구 두 사람의 이제 인생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 사람은 한민이고 한 사람은 상우인데 한민이 인생을 한번 보면 얘들아 한민이 인생을 보면 초중고 이래 있고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게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뭐 친구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취미생활 했는 거 있습니다. 저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민이가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나이가 5, 8, 13, 15, 18이니까 이때 행복지수를 좌표로 적어서 이제 그래프로 연결하는 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고 1차 함수 쓰고 이렇게 해서 한민이는 이러한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수학적인 요소가 없는 것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뽑아서 현재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내리막이 되고 있다라고 한민이는 표현했는데 쌤이 볼 때는 그냥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행복지수 말고 다른 지수를 넣어가면은 이게 우상향이 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쌤이 생각하는 상우의 인생 곡선 그래프를 보고 상우의 소감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상우야,
자, 너의 인생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을 했는데 너는 이거 표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표를 만들 때 음. 행복 지수를 어. 연결하는 부분을 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아직 우리 표를 안 봤으니까 언제가 상우가 제일 행복했을까? 중학교 때 이 부분 때문에 네. 책을 읽어서 행복한 거는 있겠지. 자, 그래서 상우 인생을 보면 지금 돈 많은 사람이 꿈이었고 게임을 시작했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다시 책을 읽고 그래서 상우의 이런 인생 중에 저 표가 아니라 얘들아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하려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나이에서 좌표를 찍어서 소개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우의 인생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한번 보면 상우의 인생은 처음엔 올라가다가 17살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잠깐 행복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쭉 올라가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우의 말을 보면 중학교 오고 나서 친구들과 놀기 시작해서 가장 행복했다. 고등학교 공부 스트레스로 잠깐 행복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 또 혹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응돼가지고 자, 상우 말대로 얘들아 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업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요 시간에 쌤이 인생을 바라고 했는 거는 공부는 얘들아 하다가 못하면 잠깐 멈췄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하면 돼. 쌤은 이제 내 인생에서는 이제 영어를 쌤이 제일 못해서 영어를 하다가 좀 포기했다가 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그때 영어 점수를 뭐 취약으로 받으니까 좀 많이 그랬는데 다음에 영어 점수 잘 받고 관련 자격증 좀 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인생에 익숙해져서 무언가 익숙해져서 내가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행복한 결과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쌤의 설명은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잘했는 친구들에게 박수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